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한방적인 용어인 수족 번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족 번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에는 없는 단어인데 우리 한방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증상이고 단어들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는 요즘 같은 때도 손발에서 열이 화끈 달아오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불 밖으로 발을 내놓고 주무시거나 또 이제 찬 물에 손발을 담가야 시원해진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증세를 수족 번열증이라고 합니다. 수족 번열증이 나타날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발이 차서 문제인데 반대로 손발에 열이 많아서 유난히 손발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뜨거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이 더워지면서 달아오는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수족 번열증 또는 오심 번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심이라는 것은 손바닥 그리고 양쪽 발바닥 그리고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오심이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열이 나는 것을 오심 번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겁고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가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뭔가 편하지 않고 밤에 잘 때 이불을 잘 덮지도 못하고요. 손발에 무언가 닿는 것도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라서 양말을 신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손발에 열이 나서 겨울철에도 손발을 내놓고 자거나 또 손바닥에 아니면 발바닥이 뜨거워서 찬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심지어는 얼음을 대야 시원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격이 급해지거나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심하면은 얼굴까지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발에 열이 나는 것이 느낌상으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체온을 재봤을 때 실제로 열이 올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열, 이것을 실열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체온이 오르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의 수족 번열증은 차가운 음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온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가슴이나 손발이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짜 열이라고 그래 가지고 허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고 체온계상으로 체온을 재보면은 정상인 경우로 나타나죠. 자, 그럼 왜 손발에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자,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성질의 음의 기운과 뜨거운 성질의 양의 기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 몸에서 차가운 음의 기운이 적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뜨거운 양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서 손과 발, 가슴 부위가 뜨거워지는 수족 번열, 오심 번열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도 몸에 막 열이 오르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수족 번열증이 생길 수 있는지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울화, 억울함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뜨거운 화의 기운이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가슴에 뭉쳐지면서 손과 발이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은 짧은 시간이나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족 번열증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잘 나타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족 번열증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임상에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음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서 손발이 뜨거운 수족 번열 증세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손바닥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증상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기력이 몹시 떨어져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이 수족 번열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수족 번열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대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몸과 손발이 더워질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심장이 1분에 100번, 120번, 심한 경우에는 150번까지 뛰는 경우가 있고요. 살이 빠지고 심하면은 눈이 돌출되기도 하고 목 부위가 커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족 번열증이 있을 때 어떤 지압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수족 번열증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손바닥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노궁, 그리고 발바닥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좋은데요. 이 노궁이라는 혈자리는 바닥을 이렇게 펴서 손을 이렇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점이 노궁입니다. 피로가 모여있는 궁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서 화끈거리는 경우 우리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뭉친 열기도 풀어주는 경혈이 바로 노궁이죠.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가슴과 손바닥이 뜨거운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용천이란 경혈인데요. 발바닥 중앙 정 가운데서 발가락 쪽으로 3cm 이동되면은 용천이라는 경혈인데, 용천은 물이 샘솟는 근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열기를 꺼줄 만큼의 차가운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경혈이기 때문에 용천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수족 번열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족 번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는 연근이 있습니다. 연근은 한방에서 우절이라고 하는데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진정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족 번열뿐만 아니라 코피가 잦을 때, 설사나 출혈성 위궤양, 위염 등에도 효과가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춘향전을 보게 되면 이도령이 월맷집을 찾아서 처음 대접받은 술이 바로 연근술이었습니다. 율곡이인은 16세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오랜 시간 동안 시리에 빠져가지고 건강도 몹시 악화됐을 때 그 건강을 회복시켜준 것이 연뿌리죽에 인삼과 잣을 넣고 끓인 죽으로 건강을 추스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배가 도움이 되는데, 배는 그 소화나 또 이제 기관지가 안 좋을 때 많이 쓰죠. 배는 성질이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서 수족 번열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을 꺼주고 말라버린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족 번열증에 배는 대단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겠죠. 배나무의 열매를 한자로 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로울 이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합해진 글자로 사람에게 이로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재배돼 왔고, 그리스 역사학자 호머는 배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냉면이나 녹두, 메밀, 밀가루 음식, 생야채, 빙과류, 돼지고기, 회, 초밥, 수박, 참외, 메론, 녹차, 보리차, 이런 찬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족 번열증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열을 내는 음식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음식이 인삼이나 꿀, 생강차, 후추, 산초, 고추, 겨자, 계피, 그리고 마늘, 생강, 이런 음식들입니다. 손발에 열이 나면은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손발에 열이 난다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열이 더욱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가벼운 조깅이나 산보, 등산을 해가지고 뭉쳐진 화가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격한 운동은
열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방차가 있는지요? 네, 산수유차가 도움이 되는데요. 산수유는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시켜주고 신정과 신기를 보호해주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소변이 잦은 것을 낫게 한다라고 이렇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음기를 보충해 주는데 최고죠. 삼국유사에 보면은 도림사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는 소리가 들려서 임금님이 대나무를 베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산수유는 아주 오래된 약재입니다. 남성의 고한 기능을 강화해서 정자의 수를 많게 하고 정자의 활동력을 높여주고 정자의 기억률을 낮춰주는 약재가 산수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의학에서 이렇게 손발에 가슴에 열이 있는 번열증에 어떤 처방을 쓰는지요? 대개 신장에 음기가 부족해져서 열이 생기는 수족 번열증에는 지백지황탕을 가미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음을 보강하고 허열을 없애주고 열기를 내려주는 처방입니다. 음기를 보충해주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복령, 열을 내려주는 목단피, 지모, 황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그 약재의 효능을 살펴보면은 숙장은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혀를 보호하고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원기를 불어넣어주고 산약은 오장을 충실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력 회복과 원기를 보충해 줍니다. 복령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목단피는 몸에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택사는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모황백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족 번열증은 인체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부조화된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수족 번열증은 조급증을 가지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특히 손, 발,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는 수족 번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